쾌락적이고 유의적인 모습을 화려한 색채로 귀족과 부르주아들의 모습을 경박스럽게 담아내었던 로코코 양식을 지나 고전적인 엄숙함과 절제를 표현했던 18세기 프랑스 신고전주의를 대표하는 화가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자크 루이 다비드라고 합니다. 1748년 8월 30일 파리에서 태어난 그는 젊은 시절부터 화가로서의 출세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당시 출세를 보장받을 수 있었던 미술대회에서 로마 대상을 받기 위해 노력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는 계속 낙선을 하게 되고 결국 자살소동까지 벌이게 되었지만 5번의 낙선 끝에 마침내 그는 로마 대상을 수상합니다. 그리고 그는 프랑스 아카데미 회원이 되기 위한 작업에 들어갑니다. 아카데미 회원이 되면 궁정 프로젝트며 살롱전에 작업을 전시할 수 있는 특권을 비롯한 막강한 힘이 주어지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다비드는 심사위원들의 취향에 맞는 그림을 제작했고 만장일치로 아카데미 정회원이 되기도 합니다. 자크 루이 다비드는 18세기 당대를 대표하는 프랑스의 최고의 화가였으나 이렇듯 성공을 위한 야심이 있었던 인물로 프랑스 역사 속에는 여러 번 정치적 입장을 바꾸며 스스로 권력의 하수인을 자청했던 인물입니다. 초기에는 루이 16세의 궁정화가를 지냈으며 이후 프랑스 대혁명이 터지고 난 뒤에는 혁명정부에 지지하는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그리고 혁명정부를 무너뜨리고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이가 있었는데 그는 바로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입니다. 다비드는 권력의 하수인답게 자연스럽게 나폴레옹 곁으로 가기 위해 노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렸던 그림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바로 이 그림입니다. 알프스를 넘고 있는 나폴레옹. 너무나 기계 넘치고 활력적인 모습으로 자신의 모습을 그려준 다비드를 나폴레옹은 마음에 들어 했었고 이후 그에게 자신의 대관식 장면을 그려달라고 부탁하게 됩니다. 그렇게 탄생한 그림이 나폴레옹 대관식 르 사크 드 나폴레옹입니다. 화가는 대관식에 직접 참여를 하여 그 모습을 보고 스케치했으며 자신의 공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약 3년이라는 시간을 투자하여 완성을 한 작품입니다. 애초에 나폴레옹은 다비드에게 세상에서 가장 큰 사이즈의 작품으로 만들어달라 부탁하게 되었지만 안타깝게도 다비드가 사이즈를 잘못 지었었는지 이 작품은 프랑스 회화 사상 가장 큰 작품이 되었고 그의 바람은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폴레옹은 이 그림을 너무나도 좋아했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몇 가지 살펴보게 되면 첫 번째, 원래는 신이 내려주는 권력이라는 의미로서 교황이 황제에게 왕관을 씌워 주어야 하지만 나폴레옹은 자신이 직접 쟁취한 권력임을 보여주기 위해 교황이 들고 있는 왕관을 빼서 자신이 직접 쓰게 됩니다. 그래서 최초의 다비드의 스케치는 이러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본 나폴레옹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내가 이렇게 하였다. 하지만 정말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게 된다면 후대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거만하다고 보겠느냐. 바꿔라. 그래서 변형된 모습이 그림의 모습처럼 직접 나폴레옹이 쓰려 하는지 황후였었던 조세핀에게 씌워주려고 하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조세핀 황후의 옷의 색을 보면 망토는 빨간색, 드레스는 하얀색, 옆에 쿠션의 색은 파란색입니다. 이것은 프랑스 3세기를 상징하는 것으로 프랑스 전체가 나폴레옹 당신에게 무릎을 꿇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며 세 번째, 나폴레옹 뒤쪽으로 한 명의 사람이 얼굴이 있는데 표정을 보면 표독스럽게 나폴레옹이 들고 있는 왕관을 째려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사람은 율리우스 카이사르로 로마를 개혁하여 당시 패권을 손에 쥐었던 로마의 정치가이자 장군으로 나폴레옹은 그에 대한 동경심과 동시에 뛰어넘고 싶다는 열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비드는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는 황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카이사르가 황제의 권위에 위험에 시기와 질투의 눈빛을 보내고 있습니다. 드디어 당신이 그를 넘어서신 것 같습니다. 나폴레옹은 너무나도 기분이 좋았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이에 나폴레옹은 약 1시간 동안 아무 말 없이 그림만 감상을 합니다.
이후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다비드에게 찾아가 쓰고 있던 모자를 벗고 목례를 하며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더 이상 그림이 아니군요. 우리 함께 손을 잡고 이 대가식 속으로 다시 한번 걸어 들어가 봅시다. 황제가 한낱 화가에게 모자를 벗고 목례를 했다라는 것은 보통의 경외심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와인 중에서도 이와 같은 찬사를 받은 와인이 있습니다. 이 와인은 모자를 벗고 무릎을 꿇고 가장 경건하게 마셔야 한다. 그 느낌은 마치 고딕 성당에 울려 퍼지는 장엄한 파이프 오르간 소리와 같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삼총사라는 소설을 집필했었던 알렉산더 디마가 했던 말입니다. 바로 이 와인은 프랑스 부르고뉴 지역의 최고의 화이트 와인인 몽라쉐를 일컬어 했었던 말입니다. 뿔리미 몽라쉐와 샤샤뉴 몽라슈 마을에 걸쳐있는 몽라쉐 포도밭은 적당한 강수량과 풍부한 일조량을 받는 최적의 경사면에 위치한 최고의 단일 포도밭입니다. 약 축구장 8개 사이즈의 포도밭에서 26명의 생산자가 연간 약 4만 5천 병밖에 생산이 되지 않는 귀한 와인으로 알렉산더 디마가 했던 말은 허언이 아닌 확신에 찬 확언이었던 것 같습니다. 몽라쉐는 숙성이 이루어지면서 특유의 견과류의 풍부한 향기가 코끝을 처음 스쳐옵니다. 입안에서는 진하게 농축된 와인이 입안을 묵직하게 채우며 특히 단맛과 신맛의 조화가 뛰어나 혀 전체에 즐거움을 주게 됩니다. 또한 삼키는 순간 몸 전체로 퍼지는 풍성한 알코올 향이 진한 여운을 남겨주는 훌륭한 와인입니다. 입안에서의 묵직함과 견고함, 그리고 향에서는 화이트 와인의 신선함과 더불어 풍부한 향들이 복합적으로 나는 높은 격식을 가지고 있는 와인으로서 방금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었던 나폴레옹의 대관식이라는 그림이 저절로 와인으로부터 또한 연상되는 듯 합니다. 세계 최고의 위인들에게 자신의 모자를 벗게 만들 정도로 찬사를 받은 그림 한 점과 와인 한 병. 지금 우리들에게도 최고의 그림으로 최고의 와인으로서 우리들에게 빛나는 순간을 선사해주는 멋진 명작들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그림 앞에서 몽라쉐 한 잔을 기울이는 기분 좋은 상상을 해보며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